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5% 하락해서 끝났고 4만 원에 딱 걸려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하게 드릴 내용은요. 딱 한 가지예요. 주식 시장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그러면 다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요. 저건 저래서 좋고요. 세력들이 이탈했고요. 안 했고요. 뭐 호가에 뭘 받쳐놨는데 뭐가 됐고요. 그리고 공매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예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굳이 예상을 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미국은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요, 원전이 싸지 않아요. 가장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미국은 가장 싼 에너지원이 천연가스를 태워서 만드는 에너지예요. 미국은. 그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일부러 천연가스를 태우기도 합니다. 왜? 남으니까.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팔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가 사가야 팔 거 아닙니까? 그쵸? 중간중간 사갈 곳이 있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 운반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 사는 게 더 비싸니까 안 사가겠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느냐? 아니요. 그냥 태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천연가스를 그냥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해요. 그만큼 천연가스를 태워서 만든 에너지원이 가장 싸다. 근데 원전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기지 않는 에너지원. 필요할 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근데 그 필요가 24시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요 내용을 가지고 주식을 언제 살래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빠지네. 미국이 원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사서 떨어지면 물리자. 아니면 떨어지면 물타기 하자. 요걸 보는 거예요. 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댓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댓글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보는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세력이 안 나갔어요, 5일선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이딴 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판다. 그리고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고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 또 발생하면 나는 산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최고가에 매도하는 것을 버리고 최저가에 매수하려는 것을 버려야 된다. 왜?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걸 잡으려고 하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다들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이래서 매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당장 오늘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 오늘 수익이 나는 과정에서 내 계좌를 수익 구간으로 만들어낸다 한들 1%, 2%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비중 5%, 10% 이렇게 담아서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수하는 확인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하는 확인 구간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구간에서 사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사지 않아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삽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가 이후에 22평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제가 여기서는 5일선을 깨든 뭘 하든 무조건 보유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언가 시장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했어요.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을 기다렸죠. 어디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미국 시장이 빠지면 한국 시장 빠지겠죠?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빠지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 아무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단기간이라도 시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적용된 구간, 그래서 신고가 구간, 그리고 여기 얼마입니까? 이거 3만 원을 돌파하는 건 21년 고가를 넘어선 겁니다. 25년 초니까 21년 초 정도였거든요. 한 중반 정도였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죠. 정확하게 여기네요. 21년 대략 6월 7일 1년, 2년, 3년, 4년 차에 돌파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년 차에 돌파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격 조정 받아야 된다. 요거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때 제가 30% 이상 수익 구간 만들어 냈었거든요. 거의 한 30% 전후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30% 전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부분을 만들었었느냐? 22평을 이탈하고 상황 이런 식으로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폭락하면서 여기까지도 매도를 안 했어요.
오히려 요날 있죠, 요날 4월 10일 날 정확하게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영상으로도 남겨놨어요.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굳이 찾아가지고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왜 샀느냐?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하락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관세. 그렇죠? 미증시 폭락 나왔죠. 미증시도 30% 빠졌어요. 그럼 한국 시장 빠질 거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구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구간. 시가에 몇 프로 올려요? 5%. 여기 그냥 바로 잡았어요. 이제 끝이다. 미증시도 같이 반등 나왔거든요. 미증시는 12% 올랐어요, 하루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나는 매수를 들어갔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할 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2만 원 초반은 너무 싼 가격이었죠.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무서워할 때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19,000원대 산 게 아니라,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걸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따가 제가 계좌 인증을 하면서 다 보여드릴 건데 이쪽 구간에서도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거래대금이 필요하다. 세력들은 올라가면서 매집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려왔죠. 세력들이 이탈을 했다 안 했다를 저는 예상하지 않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세력들이 들어와. 그럼 같이 사요. 근데 시세가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바닥부터 보자고요. 2만 원부터 4만 원 돌파했어요. 시가총액이 13조 정도 올라갔습니다. 13조만큼 두산에너빌리티가 돈을 벌었나요? 앞으로 벌 거죠. 근데 주가 먼저 올라갔죠. 그럼 이격을 좁히는 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조정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반드시 이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걸 모르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댓글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는 것과 댓글에서 나온 의견들, 그렇죠? 여론들이 어떻게 다르고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다들 이것 때문에 그래요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가야 되면 지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틀렸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한 템포 쉬세요. 주식 언제든 기회 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물량의 대부분을. 왜? 쉬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차트를 본다? 저도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차트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는 관점이 뭐 나는 이런 패턴 알고 있다, 이런 패턴이 무조건 간다,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죠. 올라가는 것,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은 무조건 터진다. 왜? 올라가는 데는 거래대금이 필요하니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대금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거래대금이 터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언제 꺾이는지를 확인하자. 무슨 얘기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고점이 아니라 언제 꺾이는지를 확인하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고점은 얼마냐? 30만 원 이상입니다. 왜? 구조적인 성장 기업이 있습니다. 왜? 산업의 방향 자체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 성장 모멘텀을 받아요. 근데 1파에서는 실적 확인이 안 됐을 때 기대감만으로 올라갑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미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본다면, 한미반도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댓글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한미반도체를 23년도부터 본다면 10,000원 초반부터 여기 보시면 6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6배 올랐죠. 여기가 23년 1월달, 2월달, 그리고 여기가 23년 12월달입니다. 6만 원이죠? 10,000원부터 6만 원까지 6배 올랐습니다. 그럼 이때 실적이 좋아야 되죠. 23년 실적 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23년 실적 340억 찍었습니다. 22년도 실적 1,100억이에요. 역성장했죠. 한 70% 정도 역성장했어요. 말도 안 되죠.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올랐어. 근데 다들 어떻게 배우죠? 실적 대비 저평가 사세요. 그러면 망합니다. 예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시세는 빠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세가 천천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버크셔 해서웨이밖에 없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 회사잖아요. 투자 회사는 투자 성과가 장기간 나오니까 이 장기간 나오는 걸 보면서 주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국 시장은 이렇게는 힘들어요.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만큼의 역량을 가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었으면,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를 했다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주식이 탄생을 했겠지만, 한국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죠. 아이러니하게도. 하지만 변동성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변동성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한국 시장의 변동성만큼 매력적인 시장도 없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한미 반도체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70% 80%씩 역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 600% 6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아직도 6에서 8만 원대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실적을 보면 정확하게 장기 성장성에 맞죠. 23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6배 올라가고, 그리고 24년 딱 초반까지 해가지고 실적 확인할 때까지만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20만 원까지. 바닥부터 따지면 20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만 원부터 딱 실적 성장한 만큼에서 딱 만나요. 2년 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선반영하는 구간에서 바닥부터 첫 번째 파동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미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격을 좁힐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나는 주가의 상승폭이 3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댓글 한번 보시죠. 다들 제 영상을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떨어졌을 때 제가 매도한 걸 보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4만 원 초반대 매도를 했어요. 지금 가격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5월 30일이에요. 물량을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지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댓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내용이에요. 공매도 타겟이다. 지금 투자 중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요 부분.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공매도는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에서 공매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빛을 내서 하는 투자예요. 근데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잡혀있는 종목이 공매도를 칠 수 있다. 많이 올랐으니까 실적 대비 고평가니까 적절한 가격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매도를 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 보세요. 여기 공매도를 보시면 되는데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근데 거래 대금이 많아서 그래요. 이건 ETF에 들어가는 해지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즉 매매 비중이 2%, 1%, 1%, 0. 몇 프로, 3%, 1%, 1%, 1% 평균적으로 쭉 따지면 1%대로 보이죠. 1%한 초반 중반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이 정도라는 건 공매도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 플레이 자체가 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추세를 보고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떻게 매매하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예상하지 않죠. 올라갔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60% 수익을 낸 겁니다. 그쵸? 여기서 공매도는 절대 못 들어간다. 즉 내가 매수하는 게 세력들이 매수하는 것과 같다.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자, 어제 판 건 잘했는데 오늘 저가에 못 들어간 게 아쉽다. 그러면 요 내용이겠죠? 5월 28일 날 어제 매도한 건 잘했는데 오늘, 그쵸? 5월 29일. 지금은 금요일 장이 끝난 이후에요. 근데 요때겠죠? 5월 29일 날 저가에 못 들어간 게 아쉽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격을 좁혀야 되는 건 뭐예요? 최소한 22평 만나야 된다. 근데 22평을 만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어요. 22평이 올라오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2평을 주가가 만나러 내려간다?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22평에 맞닿아 있을 때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탈하면 어떻게 하려고? 자를 건가요? 그러다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치고받고 하다 망하는 겁니다. 왜? 종목은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어려운 구간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22평은 만났죠?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날 있죠. 요 날 5월 7일 날 이때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EDF 프랑스 EDF가 꼬장을 딱 부리면서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연휴 끝나고 나서 확 떨어지고 확 올랐어요. 저는 확 올라오는 걸 보고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찍고 왔거든. 그쵸? 찍고 왔으니까 이게 패턴이 된다. 이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저가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올라가니까 오늘 저가 잡았으면 나는 5% 6%겠네. 그러니까 20% 30% 50% 6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못 내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두산에너빌리티로 일단 저는 30% 물량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0% 물량만큼은 금요일 날 다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쉬면 안 되거든요. 5일선 이탈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그래 요날 5월 28일 날은 꺾였어. 물량 한번 줄였습니다. 다음날 반등했을 때 그쵸? 매매를 체크하는 부분에서 내가 다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하루 쉬었다? 그러면 쉰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간다? 포기하세요.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 그랬죠? 5만 원을 보고 4만 5천 원에 팔아라. 4만 원을 보고 3만 5천 원에 팔아라. 6만 원을 보고 5만 5천 원에 팔아라. 고가 못 잡는다 절대로.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가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쉽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쵸? 이 부분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100% 맞다? 아니죠. 내가 틀렸을 때는 그쵸? 60% 수익 받잖아요. 제 영상 봐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60% 수익 봤으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내가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그 구간 확인 과정이 끝나고 나서 매수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영상에도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 구간이 장기간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이 양반아 어제 팔았다. 내용 나오니 주식 초보는 다 팔았잖아. 그럼 요거 또 목요일 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야기를 했겠죠. 금요일 날 반등을 못하고 빠졌잖아요. 이러면 이런 댓글이 안 달렸겠죠. 이분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를 보는 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루하루를 보는 게. 반드시 이 부분 기억하시고 저는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팝니다. 그럼 몇 프로 수익 나요? 60%. 종목마다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시작점은 모두 동일하다는 거죠. 자, 다음 거 보세요. 어제 절반 매도하셨는데 저는 7만 보고 장기 투자라서 5일선 깨져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왜?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 5일선은 수도 없이 이탈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시장과의 연결성.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렇죠? 미증시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안 올라가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데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르거든. 근데 엔비디아가 안 올라가. 그러면 미국 시장에 한번 조정을 주고 갑니다. 갈 자리에서 안 가니까. 무슨 얘기냐면 5일선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항상 5일선을 보고 매매를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상황들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고 그렇죠? 5일선 깨지니까 사고 5일선 사니까 다시 타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장기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5일선 이탈하고 5일선 만나고 그리고 장중에 깼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5일선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자체도 우리가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뭐냐? 절반 매도를 했다는 게 이분이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절반 매도를 했다는 게 5일선을 기준에서 내가 매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멈췄기 때문이고 뉴스케일 파워가 충분한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최소한 이격 주장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가격을 먼저 봤을 때 충분하게 매매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일단 저는 금요일 날 30% 물량 남기고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한 60%대 수익 구간 나왔고요. 왜 30% 물량을 남겼느냐? 저는 트레이딩 구간에서도 제가 직접 매매를 하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소통방에서는 한 단계를 거쳐서 가잖아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매매가 진행되니까. 그리고 그 구간에서는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시장가 몽땅 정리 60% 수익. 이 정도 봤으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다. 5월 30일 날. 그리고 다른 주도주들도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60% 수익 매도. 나만 일부 물량 남아있다. 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시스템 18% 수익 중 몽땅 보유. 현대미포 6%대 수익 중 몽땅 보유. 두산에너빌리티 빠르면 다음 주 시세 확인 후 재매수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매한 내용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두 번 팔았죠? 61%, 66%. 그쵸? 두 번 딱 매도 나왔죠? 이렇게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시 매수하는지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010-8713-1916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 두 자릿수 그것도 막 60%씩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그렇게 잘 가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하루 내리고 하루 뭐 V자 반등 주더니 그 다음날 또 빠지는 상황들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위험을 잡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주도주를 해야 된다는 거고 주도주는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6월 달에 공략해야 되는지 주도주군이겠죠. 이런 식으로 주도주군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60% 수익 보신 소통방 참여자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